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전사주 366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리즈 호신생과 함께하는 내 사주에 나쁘다 하는 거 잘 쓰는 법, 사주 활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편인도식 잘 활용하는 방법, 편인도식 이렇게 활용하면 잘 쓴다 같은 거죠. 이번에는 상관경관 편입니다. 내 사주의 상관경관 활용법, 내 사주에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활용법입니다. 사주에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이 사주의 개념을 내 영혼이 짜가지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계획서에다가 나는 상관 과정도 체험할 거고 정관 과정도 체험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죠. 그럼 꼭 무슨 느낌이죠? 무슨 느낌일까? 정관, 세상 반듯하게 살아가는 법 배우기 이런 거죠. 상관, 그거 깨는 법 배우기. 이건 뭐죠? 멧돼지 잘 키우는 법도 배우고 멧돼지 잘 잡아먹는 법도 배우고 뭐 이런 뜻인가? 정관 잘 세우고 정관 부셔서 새로 만들고. 그러면 결국 상관 경관이라는 과정은 서로 대칭하는 구조죠. 어떤 공동체에 맞게 살아보는 거와 자율적으로 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보는 법. 둘을 잘 합치면 뭐죠? 공동체에서 공존하면서 내 자아 이상 실현해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죠? 너무 한쪽으로 팍 기울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결국 상관경관은 무슨 폭력, 무례배, 이렇게 말썽 일으키는 사람, 관제구설 이런 식으로 명리업계에서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도 일부 있고 주로 이 명리계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주로 데이터로 많이 잡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상관경관을 잘 쓰게 되면 정말 멋있어요. 상관경관을 잘 쓰면 정관적인 면도 갖추면서 자아실현까지 하죠. 상관이라는 재주와 능력을 발휘해서 정관이라는 명예성까지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떤 면에서 사주에 상관경관, 상관도 있고 정관도 있다는 뜻은 정관적 환경에서 재주 부려서 유명해져라. 내 재능을 밝혀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식신상관을 많이 쓰게 되면 정관이 깨지거든. 너무 네 멋대로인 것 같아. 너는 너무 너 멋대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착오가 일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시행착오를 극복하더라도 둘의 조화를 잘 맞추면 이 사람은 때로는 정관적으로 멋있는 사람, 때로는 상관적으로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탁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어떤 선을 지키면서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럼 꼭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도라는 건데 결국 사람들은 남자한테는 남성성을 요구하고 여자한테는 여성성을 요구하죠. 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뭐 이런 말이나 남자들한테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꼭 그래야 할까요? 사람 안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습니다. 껍데기는 여성이 있는데 안에 남성성이 많은 터프한 여성들 있죠. 터프감 뿜뿜. 겉은 남자인데 속은 섬세한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남자들도 있죠. 그게 잘 조화를 이루면 어떤 사람일까요? 엄청 힘이 세고 무력을 가진 사람인데 엄청 지성적이며 따스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형태가 서로 조화를 잘 부리는 것과 같은 거겠죠. 상관성도 가지고 있고 정관성도 가지고 있다. 조화를 잘 부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같은 거죠. 이 사주가 짠 영혼 미션 자체가 섬세하게 상관 쓰면서 정관과의 공존을 이루어 보기. 뭐 그러다가 몇 번 정관이 깨지거나 상관이 깨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주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3개의 사주를 샘플로 삼았는데 여러분 눈에는 전부 다 각자 다른 사주로 보이실지 몰라도 제 눈에는 사주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의 장점, 차이점들이,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사주의 일명 쇼케이스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쇼케이스 자리, 사회공 드러난 자리.
사회공 드러난 자리. 여기를 사회공 드러난 자리라 그러죠. 잘 보이는 자리. 사회적 직업성으로 쓰기 가장 좋은 자리.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죠. 상관성과 정관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첫인상은 상관. 좀 더 지켜보니까 정관의 반듯함도 있네. 양아치. 아니 멋있네. 뭐 이런 모습들이 같이 있는 오묘한 모습이죠. 여기서 폭이 큰 거야, 되게 폭이 큰 거죠. 상관적과 정관성이 같이 드러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주들은 전부 다 연월관 쇼케이스 자리에 상관과 정관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포지셔닝을 봐야 돼. 일간이 어디랑 가까운가? 일간이 정관하고 붙어 있나? 일간이 상관하고 붙어 있나? 일간하고 붙어 있는 게 내 신복인 거야. 바로 내가 바로 쓰는 무기인 거죠. 여기 있는 사주들은 전부 다 정관하고 일간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관, 경관 당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상관, 경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경관 당하는 정관이 지금 내 친구인 거야. 내가 가진 깃발이 공격을 당하고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하는 형태인 거죠. 자, 내가 정관을 들고 있어. 내가 어떤 가치, 높은 이상, 공동체, 조직, 명예,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조직이 끝없이 다른 상관 조직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극을 당한다는 것은 평가받다, 시험에 들다, 다루어지다라는 뜻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관성이 나를 평가하다, 다루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관성이 바로 나랑 탁 붙어있는 사주들이 어디서 늘 수행평가, 무승평가, 환경평가 가끔 114 같은 데 전화하고 나면은 고객센터 같은 데 텔레마케터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나면 좀 이따가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방금 통화하신 안내원이 상냥했으면 1번, 불친절했으면 2번 뭐 이렇게 누르라고 와요. 그러면 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너무한다. 너무해. 야, 지독하다 이 회사. 서비스 품질을 만들기 위해 고객 편을 드는데 자기 직원들을 막 되게 사실 그래야지 제가 보기엔 서비스업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 서비스업을 잘하더라.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적에 가끔 고객 클레임이 거기 사장 바꿔 해가지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사장한테까지 고객 클레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매장에서 무엇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서비스 응대가 엉망이야. 어떡할 거야. 이렇게. 저는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응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사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이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똑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아래 직원을 불러다가 왜 그거를 그따위로 응대하셨습니까가 아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욕먹고 넘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직원들 동요하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고객도 중요하지만 난 내 직원이 더 중요하다. 나랑 같이 손발 맞춰서 함께 일하는 내 직원들이 사실 손님 100명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내 직원이 더 중요하다. 사실 그래서 내 손님이 100명, 2000명 막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업할 마인드가 아니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거 정관이 바로 내 옆에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정관적인 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갑기합, 정관합 돼 있죠? 을경합, 정관합 돼 있죠? 정관을 기본으로 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 늘상 상관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가끔 옛날 그 뭐 중세 시대의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런 것 같아요. 뭐 아무개의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 나는 아무개의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다. 근데 우리 왕은 왕권이 약하고 자칫하면 왕권에서 밀려날 수 있는 첫째 왕자나 둘째 왕자가 아니라 셋째 왕자다. 그래서 늘상 첫째 왕자, 둘째 왕자, 넷째 왕자, 다섯째 왕자가 셋째 왕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셋째 왕자는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은 저 사도세자꼴 당할까봐 늘 행색을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흠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나니 정말 완벽한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이거 위험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관은 그 바깥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계속 이리저리 공격을 당하거나 트집이 잡히거나 평가 인증을 받고 있는 정관이란 말이죠. 그런 정관과 내가 합을 했어. 내가 쉽게 말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 같은 거죠. 왕권이 약한 신하. 꼭 느낌이 뭐죠? 꼭
근래에 가장 욕 많이 얻어먹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전두환 씨는 저 귀를 닫고 사니까 욕을 먹었다고,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귀를 닫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야 가서 총칼로 쓸어버려 이런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늘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를 마음 아파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노무현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 사주죠. 이게 딱 느낌이. 내 주군이 맨날 상관경관 당하고 있어. 내 주군이 맨날 상관경관 당하고 있어. 내 주군이.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주군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주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세 개의 사주 공통점, 상관경관 당하고 있는 정관을 옆에 끼고 그 정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 좀 보자고요. 이 사주는 정관의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정관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의 뿌리는 어디 있죠? 이 정관한테 있죠. 그렇죠? 이 사주 재밌죠, 되게. 그러면 이거 무너지면 나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다. 둘은 유기적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상관경관 당하는 정관을 내가 뒤에서 백보조, 뒤에서 백으로 받치고 있는 형태다. 왕의 뒤에 내가 관을 가지고 딱 떠받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정관도 나를 등락예갑시켜주는 겁재를 가지고 나의 기반 세력을 서로 공생해서 이렇게 둘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합을 하게 되면은 특히 천간합, 천간의 뭐 을경합, 각기합 같은 천간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둘이 상호 공존 공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연대가 아주 더 강해집니다. 물론 아주 강한 극이 들어오면 깨지겠지만 둘이 연대가 강해져요. 가령 현재 국제정세에서 대만과 미국이 연합을 맺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남중국해에다가 항공모함을 보내고 저 맨날 저 러시아랑 손잡고 거기서 군사훈련하고 있으니까 대만이 더욱더 미국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미국 웰컴 대환영. 우리는 미국과 함께 훈련한다. 우리는 미국과 한통속이다 하면서 지금 대만 땅에 미군 와 있다. 그리고 대만 총통이 직접 방송에 지금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 몇 명인데요? 30명. 에게 뭐 이런 것을. 아무튼 미국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 애들 까불지 마라. 이게 뭐야? 중국이 먹으려고 하니까 대만을 극하려고 하니까 합이 더 강해진 거죠. 합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안보에 위기가 오게 되면 한미 공조가 더욱더 강해지죠. 한미 공조가.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그 정관을 이렇게 깨려 그러면 합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이 둘은 더욱더 강해지죠. 인유 원진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서로 상호 간의 X자 크로스로 너의 기반 내가 잡아줄게. 나의 기반 네가 좀 세워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허약한 관을 올리고 있는 겁재들의 관을 내가 단단하게 붙잡아 주면서 그들의 관의 기반 세력을 만들어주고 관성 위에 허약하게 올라가 있는 을목을 요 인목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서포트해 줄게. 중세시대로 치면은 좀 권력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왕을 보좌하고 있는 신하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사조직이나 자신의 권력으로 왕의 권력을 지금 우리 왕 허수아비 왕 아니야. 보라고 내가 이렇게 권력으로 뒤에서 백업해주고 있다고 관성 백업 사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시대에는 이분은 뭐를 할까요? 이분이 지금 학생인데 병자년생이라서 지금 26 정도 됐어요.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한 50명, 60명 정도 될 텐데 한 4, 50명? 동일 20대니까. 근데 이 사주는 좀 케이스가 특이해서 미국의 뉴욕대를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뉴욕대면은 상당하죠. 뉴욕자 들어가는 대학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이저라고 합니다. 그 뉴욕대 경영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이 사주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 왜 엔터테인먼트에 가고 싶어 할까? 엔터테인먼트의 별, 병화. 내 사주도 병화 한두 개만 있었으면 호신샘, EBS 강사되다. 뭐 이랬을 텐데. 그냥, 엔터테인먼트, 화. 천간에 화가 많죠? 그러면 이 사주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가면은 이제부터 진로가 딱 나오죠. 어떻게?
언론 미디어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회사 보호해주는 사업이죠. 원래 엔터테인먼트계가 구설수가 되게 많은 동네죠. 구설십이 되게 많으죠. 뭐 소속사들 우리나라 뭐 JYP라든가 뭐 YG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뭐 SM 같은 그런 거죠. 엔터테인먼트 영화 사업, 뭐 헐리우드 사업 이런 어떤 사업으로 가면 이게 병화 상관이니까 늘 구설십이 쓰고 있는 회사란 소리잖아. 구설십이 늘 날 수 있는 곳인데 그 구설십이 나는 회사 내가 강하게 백받침해주고 을경 앞에서 등락예갑. 참고로 등락예갑을 잘 쓰면요 고속 승진을 합니다. 등락예갑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식침 석탑 내가 가서 11층부터 시작하네. 이런 형태거든요. 회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갔는데 내가 잘 들어가서 11층에 올라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그 조직 잘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탁 가서 지분 절반 받아오는 그런 분 있죠. 뭐 안모모 선생님 같은 분.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또 큰일 나. 삭제. 자, 이게 등락예갑이에요. 요 조직에 가서 나 11층부터 내 거. 원래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딱 솟아 있는데 덩쿨이 아름드리 나무 타고 그 아름드리 나무 위로 올라가다. 그 12지지 재밌는 얘기 중에 왜 쥐가 소보다 1등입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소 콧잔등 위에 쥐가 올라타고 있다가 꼬린 지점에서 쥐가 팔딱 뛰었다. 그런 거잖아. 그게 쥐가 등락예갑한 거예요. 소 머리 위에서 팔딱 뛰어서 1등했다. 요 겁재가 쌓아올린 정관에 내가 등락예갑 덩쿨처럼 타고 올라가서 을경합으로 요 정관을 보호하면서 나도 밑에 금기운을 가졌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가서 상관경관 당하는 정관 조직 백그라운드 받쳐주는 회사. 그럼 뭐 어떤 경영, 경제, 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죠. 다음에 이 경금이라는 애는 이 상관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게 경금이 병화 보는 거하고 경금이 정화 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병화라는 있는 그대로 그냥 확 보여주는 거를 말해요. 병화는 있는 그대로 확 보여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배우가 화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들이닥친 것 같은 거야. 아직 화장 안 끝났는데 카메라를 확 들이닥친 것 같은 거죠. 이게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게 딱 병화를 들이댄다는 것은 아직 찍지도 않은 영화 다 찍었다고 소문낸 것 같은 거. 요 정도 되는 배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배우 같다고 뻥친 것 같은 거.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완성도 떨어진다고 엄청나게 광고해 놓은 거. 가끔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고편이 다 했네. 뭐 이런 영화들 있어요. 예고편 1분 동안 엄청 재밌는데 본편 봤더니 딱 그 1분밖에 안 나온 거였어. 재밌는 장면은. 그 역사적 사건에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심영래 감독님이 옛날에 용갈이라고 하는 그 무슨 드래곤 원가 같은 용갈인가 그 영화를 만들어서 당시 국뽕, 애국심에 의존을 해가지고 국뽕으로 드래곤을 영화를 봤는데 그게 꼭 결국 상영하고 나니까 망신당했네 같은 거죠. 결국 상영하고 예고편이 다 했네. 예고편 보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전 국민이 가서 1000만 관객 돌파해서 그 심영래 감독의 영화를 봤는데 뭐야 이게 무슨 뭐 드래곤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야. 아동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었죠. 자, 이게 상관 너무 일찍 터트린 병화 아직 여물지 않은 정관이야. 사실 이 병화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신금을 좋아해요. 이 경금이 탁 여무른 게 신금이잖아. 이게 여물지 않은 병화 일찍 샴페인 터트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즘에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툭하면 부도나고 있다. 제2의 테슬라 소리 듣기만 하면 그 회사 여지없이 몇 조 원씩 투자금 받아놓고는 부도가 나더라. 소문난 잔치집 결국 끝이 안 좋더라. 시제품만 잘 만들었지 양산을 못하더라.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요 상관을 탁 들이댔는데 이거 신금이 아니라 경금인 거야. 뭐야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잖아. 그런 거죠. 보통 이런 회사에 들어갔다. 회사에 가서 이런 일 담당한다. 그럼 이사주는 뭐 하면 좋을까? 회사 가서 컴플레인 담당하기. 홍보 관련된 거 바로잡기. 같은 거죠. 왜? 그 다음에 내가 인성, 나의 지식정보 노하우를 모아서 병화라는 방식이 아닌 정화라는 방식으로 정관을 키워내다. 꼭 느낌이 이거죠. 내가 모시는 왕이 귀족들 모인 자리에 가서 뭐 한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위신을 다시 살려준 다음에 다시 나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새로운 방법으로 요 정관의 위신을 다시 살려주다. 병화라는 방법 쓰시면 안 되고요. 정화라는 방법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주를 반으로 나눠서 요 동네는 사회 거, 이 동네는 내 거죠.
사회에 있는 정관이 쓰는 방식이 상관경관적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관이 흠집이 자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관을 위한 방식이 우리 정화가 경금을 보게 되면은 경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들다 같은 거고, 이 병화는 경금을 녹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확 다 드러내 보여버리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드러내 보여버리다 같은 거고, 요거는 서서히 경금을 발전시켜 간다라는 느낌이죠. 회사에 가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매우 잘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명예가 회사의 명예다. 회사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다. 근데 이 사주가 현재 첫 단추를 잘 끼고 있죠. 그 외국 유학 가서 엘리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현재 여러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상관경관을 되게 잘 쓰는 사주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케이스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주들을 좀 보면서 과연 상관경관 잘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사주는 옆에 방금 설명한 분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요. 30대 초반입니다. 33 정도 됐죠. 지금 경원년생이니까. 30대 초반인데 이분도 지금 보면은 이 사주가 다 흉신격들이잖아요. 이게 겁재상관격이잖아요. 지금 겁재상관격. 원래 명리계에서 겁재상관격 하면 헉 소리 나는데 대단하죠. 겁재상관격. 이 사주는 오리지널 진상관격입니다. 지지에도 상관, 천간에도 상관. 상관이 대단하죠. 이 사주는 상관이 메인이고 요 정관이 들러리 같은 좀 생각이 들죠. 정관은 대상이고 상관이 나의 주무기 같은 거죠. 근데 보자고요. 상관도 강한데 다양한 인성으로 상관을 강력히 컨트롤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관 경관도 있지만 상관 패인도 강하죠. 이런 경우가 위험한 상관 잘 길들여 쓰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호랑이 입에 머리 넣는 서커스 하기 같은 훈련. 그러기 위해서 호랑이를 특훈시키기 같은 거죠. 상관이 미약한 정관을 섬세하게 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성을 풀 동원하여 컨트롤 제어하기.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고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로봇 팔로 계란 집기. 로보트 팔로 계란 집기. 이게 무슨 불상이겠어요? 로보트 팔은 계란을 집을 때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계란 집다가 계란 깨트리거든 대부분. 근데 이거를 섬세하게 조절을 하면은 계란을 들을 수 있어. 로봇 팔로. 로봇 팔이 계란을 깨다 상관경관치다. 로봇 팔을 잘 제어하여 정밀하게 계란을 끌어올리다. 상관 패인을 잘하여 정밀하게 상관경관하다. 딱 필요한 부분만 쳐내고 필요한 부분은 건들지 않는다. 아주 정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헬스 트레이너 강사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헬스 트레이너 강사.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첫인상으로 선생님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손님한테 굽신거리는 분이 아니라 손님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랬더니 제가 헬스 트레이너 강사입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한테 돈 준 사람들 지옥 훈련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돈 준 사람들 지옥 훈련. 가끔 여러분들은 내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 수호신이 저를 버렸군요. 라고 가끔 얘기를 하세요. 수호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지. 근데 수호신이 버린 게 아니고요. 당신이 수호신한테 비싼 돈 주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 강사 고용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 강사들이 퍼스널 트레이딩, 저기 1대1 이렇게 1대1 교육인 개인 교습 받으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수시로 전화 걸어서 저녁 먹지 말라 그랬죠. 간식 드시지 마세요. 내가 짜준 식단대로 드셔야 됩니다. 아침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조깅 몇 번 하셨어요? 운동 뭐 했습니까? 하고는 와서 지옥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죠. 특히 보통은 처음 계약을 할 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테니 3개월 만에 5kg를 빼게 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가 이제 딱 돈을 받고 나서 훈련이 시작되면은 지옥의 악마로 변합니다. 지옥의 악마로 변하죠. 이런 사주는 정관을 모시는 형태가 아니라 정관을 키우는 형태가 아니라 정관을 다듬어 주는데 정관 다듬어 주죠. 상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 꺼내가지고 간목을 난도질하죠. 그런데 정밀하게 난도질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런 인성, 저런 인성, 요런 인성. 그럼 이게 되게 지적인 트레이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손님 가르치는 사주다. 뭐 각종 교육 컨설팅 쪽인데 헬스 트레이너 강사 괜찮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주의 상관경관성이 강한데 뭔가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컨설팅 하려면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직업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운동 강사도 괜찮은 것 같아.